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2회차 라리가 분데스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올려드렸던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살롱의 승무패 2회차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한도 내에서 48,000원을 베팅을 해보았고,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이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나만의 픽에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 중 하나인 이 현미경 분석 한글 파일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이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이 살롱 코멘트가 추가된 분석 이 한글 자료 파일을 먼저 유튜브 동영상보다 먼저 올려드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세이브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풋볼살롱 멤버십 설명 동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고 가입을 해 주시면 다양한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8번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저는 승무 투포를 잡으면서 라이프치히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라이프치히가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모든 대회 5경기 4승 1무라는 상승세를 탔습니다. 특히 올 시즌 홈과 원정 경기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6승 1무 0패라는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평균 실점이 0.43골이라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쉽게 패배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죠. 그 중심에는 부상에서 돌아온 홀란드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전방에 공격수 홀란드가 돌아왔다는 점은 충분히 라이프지히 전에서도 도르트문트가 선전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고, 더욱이 지금 도르트문트의 이 측면 공격을 책임져야 할 제이든 산초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볼프스부르크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초와 홀란드가 돌아온 상황에서 충분히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쉽게 패배를 하는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완전히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은 없습니다. 이선 공격 자원인 은쿤쿠 선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라이프치히에는 그렇게까지 크나큰 전력 손실은 아닌 것 같고, 이 도르트문트 역시 홀란드가 돌아온 상황에서 측면 이선 자원인 토르강 아자르와 신의 공격수 무코코가 조금 빠지는 점은 공격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홀란드 선수가 돌아온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분위기 자체는 홈팀인 라이프치히가 훨씬 좋습니다. 최근에 이 5경기 4승 1무 무패 행진에다가 올 시즌 홈에서 단 1패도 없는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4승 1무 2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 가서는 화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 에이스 공격수 홀란드가 돌아왔다고는 하나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이든 산초가 부활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제이든 산초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전술적으로 살펴드리면 이 도르트문트의 오른쪽 측면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메니에 선수가 굉장히 발이 느리다는 약점이 있는데, 이 전술적으로 라이프치히는 왼쪽 측면 풀백인 이 앙헬리뇨 선수가 공격적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가담을 하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안까지 풀백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입을 해서 직접 골을 많이 넣는 것이 이 앙헬리뇨 선수이기 때문에 이 메니에 선수의 느린 발이 또다시 약점으로, 오른쪽 측면 수비에서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메니에 쪽을 집요하게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까지도 거둬볼 만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도르트문트가 상대 전적 면에서 라이프치히를 조금은
이 압도를 하고 있는 점이 있고 지난 시즌에도 1승 1무라는 성적을 도르트문트가 거뒀기 때문에 충분히 홀란드가 돌아온 상황에서 자신감 자체는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홈에서 워낙에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프치히이고 홀란드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까지 돌아올 것인지가 조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라이프치히가 도르트문트에게 최소한 패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는 점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재량껏 투포를 잡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다만 그래도 라이프치히 사이드를 보는 것은 이 나겔스만이라고 하는 젊은 명장 감독이 있는 라이프치히가 이 홈에서만큼은 최소 비기는 경기 운영까지도 펼칠 수 있는 전술 맞춤 전술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들고 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레반테 대 에이바르의 경기인데 최종픽으로 단통 무승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굉장히 5대5 경기이고 승부패 2회차의 특징으로는 굉장히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승부가 많기 때문에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픽을 구성하시는데 굉장히 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이 레반테 에이바르는 이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싹 지워버리고 싶은 경기이긴 한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에이바르는 올 시즌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특히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이 5경기를 놓고 봤을 때 3승 1무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에이바르 역시 직전 이 구강컵 경기 외에도 이 그라나다전에서 홈 첫 승리를 신고했을 정도로 굉장히 경기력 자체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특히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레반테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에이바르는 올 시즌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제 아무리 레반테가 홈에서 강한 팀이라고 할지라도 원정 에이바르를 쉽게 제압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호세 깜파냐 선수가 부상 복귀가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선발 출전 여부는 정해지지가 않아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어쨌든 부상 복귀가 임박을 했다는 점은 레반테의 공격력이 한껏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포스티고 선수가 이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공수에서 전력 강화가 조금 예상이 되는 이 레반테입니다. 다만 백업 자원인 부크체비치라는 미드필더가 불투명하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베주가 코로나19로 불투명하다는 점은 전력 약화라고 볼 수 있겠고 백업 수비수인 로버 피에르까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측면 자원인 이 바르디 선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백업 자원들의 전력 누수는 조금 있는 것이 레반테입니다.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코레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전급 자원들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는 에이바르가 누수가 레반테보다는 덜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레반테는 홈에서 에이바르는 원정에서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5대5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전술적으로 살펴드리면 에이바르가 의외로 압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전술을 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의 레반테는 굉장히 날카로운 역습이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특히 최전방의 로저 마르티와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인 다니 고메스라는 젊은 공격수의 투톱이 굉장히 빠른 역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한 측면에서는 호세 모랄레스라고 하는 결정력 있는 베테랑 공격수까지 있는 이 레반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이바르가 레반테를 상대로 무리하게 압박을 건다면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역습 한 방으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에이바르 역시 레반테를 공략할 요소가 충분한 것이 이 레반테가 세트피스 수비와 제공권이 약점인 팀인데 에이바르가 세트피스가 굉장히 이 날카로운 팀이고 제공권 자체가 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에이바르가 레반테의 덜미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레반테가 측면 수비가 강한 팀이 아닌데 이 에이바르의 왼쪽 측면 공격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브라이언 힐이라는 굉장히 젊은 공격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 못하다가 직전 그라나다
전에서 무려 2골이나 넣으면서 승리를 견인을 했기 때문에 브라이언 힐을 필두로 한 에이바르의 측면 공격까지 살아난다면 레반테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레반테가 세트피스나 측면 공격 수비 상황에서 충분히 약점을 노출하면서 이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홈과 원정에서 강점이 있는 상황에서 두 팀 모두 서로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이 무기가 한두 개씩 있는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나올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매치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단통을 잡아보실 분들은 이 단통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겠고, 저 역시도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아웃국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인데,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성적 자체는 비등비등합니다. 문제는 홈에서 원정보다도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홈에서 수비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이 아웃국입니다. 반대로 슈투트가르트는 올 시즌 홈에서 단 1승도 없는 홈 고자임 이지만 원정에서는 무려 4승 2무 1패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무려 평균 2.43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막강한 화력을 원정에서 보여주는 슈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수비력이 떨어지는 아웃국이 슈투트, 특히 원정에서 화력이 2배 이상 살아나는 이 슈투트의 화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우구스부르크가 올 시즌 수비 상황에서 역습으로 무려 4골이나 내줬는데, 문제는 슈투트가 역습이 매우 강한 팀이고 올 시즌 역습 상황에서만 무려 4골이나 넣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카운터 어택을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우쿠스부르크가 슈투트의 기동력 있는 역습에 굉장히 애를 먹는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우쿠스부르크의 핵심 중앙 수비수인 하우레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홈에서 수비가 안 좋고 역습 상황에서의 수비가 취약한 이 아웃국이 핵심 중앙 수비수까지 없는 상황에서 슈투트의 원정 역습을 막아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슈투트는 주전급 부상자가 없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전술 상성적으로나 원정에서의 강점을 슈투트가 또다시 보여준다면 충분히 아웃국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아웃국이 수비 상황에서 역습으로만 4골을 실점을 했는데, 이 슈투트의 강점이 역습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홈에서 수비력이 떨어지는 아웃국이 역습에서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웃국의 핵심 중앙 수비수인 하우레우가 경고 누적으로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홈에서 수비력이 떨어지는 아웃국이 슈투트의 막강한 화력을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가 이 측면에 와만기투카라는 굉장히 좋은 윙어가 있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강점인 이 슈투트의 측면 화력을 막아내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보이고, 더욱이 주전급 부상자가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웃국 원정을 떠나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승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카디스 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저는 5대5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문제인 것이 득점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5경기에서 무려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하부리그 팀과의 코파델레이 구강컵 원정 경기에서도 필드골을 넣지 못하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이 졸전 끝에 승부차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지금 알라베스를 상대로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원정 연장전까지 치르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카디스입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 홈 카디스이기 때문에 알라베스를 상대로 쉽게 골문을 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알라베스 역시
주중에 이 구강컵을 치르고 왔는데 1대0 승리를 거뒀고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보다는 원정에서 화력이 살아나는데 이 문제는 원정에서 수비력이 조금은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라베스 역시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양 팀의 경기는 굉장히 헛심 공방이 나오면서 0대0, 1대1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마르코스 마우로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주전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살바도르 산체스까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도 주전 중앙 수비수인 라구아르디어가 최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고 백업 중앙 수비수인 엘리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 문제는 최전방 제가 항상 알라베스를 말씀드리면서 이 호셀루라는 190cm가 넘는 장신 공격수와 함께 투톱으로 나서는 루카스 페레즈 선수가 4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선발 가능성은 있는데 이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조금은 만약에 페레스가 나오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득점력이 떨어지는 알라베스가 이 카디스를 상대로 이 골문을 열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빈곤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카디스입니다. 5경기에서 1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직전 하부리그 팀을 상대로도 필드골을 넣지 못했을 정도로 득점력이 굉장히 빈곤하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정에서 최근에 4경기를 살펴봤을 때 매경기 한 골 이상씩은 넣고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화력이 강한 팀은 아닙니다. 알라베스가 역습 수비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는데 카디스가 그래도 역습에서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카디스에게도 이 공격 기회가 올 것 같고 그러나 이 기회가 나더라도 지금 이 최전방 공격수인 네그레드 선수가 기나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점에서 또다시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라베스 역시 최전방 투톱으로 나서고 있는 호셀루와 페레즈가 최근에 그렇게까지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양팀 모두 헛심 공방을 벌이면서 0대0, 1대1 지루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르미니 대 헤르타의 경기인데 헤르타 베를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미니가 승격팀 치고는 이 3승을 거뒀는데 이 문제는 이 3승이 자신들과 비슷한 위치에서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쾰른, 마인츠, 샬케 같은 약팀들을 상대로 거둔 3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보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원의 아스날 출신 귀행두지를 필두로 한 이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부터 아르미니가 조금은 압도당할 여지가 있고 최근 맞대결 전적은 굉장히 오래전 맞대결 기준이긴 하더라도 1승 5무 4패로 열세에 처한 아르미니이기 때문에 이 3승이 모두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 비슷한 위치에서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약팀들을 상대로 거둔 3승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짜임새가 있는 전력을 구축한 헤르타 베를린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올 시즌 그래도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땐 그래도 홈에서 성적과 이 득점력, 수비력 모두 좋아지는 것이 아르미니인데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원정에서 홈보다 화력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르타가 충분히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서 충분히 아르미니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양팀 모두 지금 결장자가 별로 없습니다.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보야타 선수만을 제외하고는 부상자가 없고 아르미니 역시 주전급으로 나서는 선수들의 부상자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양팀 모두 최상의 전력으로 맞붙을 수가 있고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에이스 공격수죠.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5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테우스 쿠냐라고 하는 에이스의 부진 속에서 그래도 코르도바와 귀행두지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지난 샬케전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 헤르타 구단 내에서 최고 주급 2등을 기록하고 있는 공격수 피용테크 선수가 모처럼 샬케전에서 한 달 만에 골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으로도 피용테크 선수가
코르도바 선수가 침묵할 경우에는 피용테크가 출격을 하면서 골 결정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승격팀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3승이 있는데, 이 문제는 3승이 모두 샬케, 마인츠, 쾰른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의 강등권 팀들에게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그래도 체급 차이가 나는 헤르타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르타가 또다시 에이스 마테우스 쿠냐가 침묵을 할지라도 코르도바, 피용텍, 그리고 중원의 귀행두지가 포진한 그래도 헤르타 베를린이 짜임새 있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한 골차, 두 골차 신승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르미니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엘체 대 헤타페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승부패 2회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만고만한 팀들이 매치를 벌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분데스리가가 전통적으로 이 무과장님이 굉장히 출근을 자주 하신다는 점을 빌어봤을 때, 이번 회차 역시 무과장께서 이 출근뿐만 아니라 야근까지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 역시 단통 무승부를 꼽는 것은 두 팀 모두 이 수비력 자체는 괜찮은 팀인데, 문제는 공격력이 굉장히 쓰레기입니다. 특히 엘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경기당 0.88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헤타페 역시 지금 0.89골, 0.01골 차이입니다. 엘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0.01골이라는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원정을 떠났을 때는 0.57골로 엘체보다도 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 팀의 경기는 0대0, 1대1 헛심 공방송에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헤타페가 지금 핵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코초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좋지 않은 원정 공격력이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엘체 역시 주전 공격 2선 자원인 이 테테 모렌테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공격의 연결고리가 빠지기 때문에 엘체 역시 지금 루카스 보예와 피델 호산의 측면 공격에 의존을 하는 단조로운 패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수비력은 괜찮다는 점에서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쓰레기 같은 서로의 공격력을 받아내면서 충분히 0대0, 1대1 헛심 공방 속 이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헤타페는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막시모비치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헤타페 역시 특유의 원정 고자다운 경기력이 나온다면 엘체를 상대로 고전을 할 것 같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말씀을 드리면 양팀 모두 공격력, 특히 골 결정력이 굉장히 쓰레기라는 점이 있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쿠초가 이 결장을 하면서 또다시 특유의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어느덧 3연패를 거두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브리그 구강컵 경기 원정에서도 패배를 하고 돌아온 헤타페이기 때문에 충분히 쓰레기 같은 경기력, 특히 공격력이 엘체 원정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엘체 역시 지금 라리가에서 10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루카 보예 선수가 직전 구강컵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골맛을 봤지만 어디까지나 하부리그 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1부 리그 헤타페, 특히 수비력이 괜찮은 헤타페의 골문을 루카 보예가 뚫어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공격이 개 쓰레기인 상황에서 그래도 수비력 자체는 굉장히 이 탄탄한 팀들이기 때문에 양팀의 좋지 않은 공격력을 받아내면서 0대0, 1대1 헛심 공방 속에서 이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 경기 역시 이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패 2회차 마지막 경기 바야돌리드 대 발렌시아의 경기는 저는 단통 승 바야돌리드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야돌리드가 굉장히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직전 하브리그 구강컵 경기에서는 이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는데 그래도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무리가 없고, 발렌시아 역시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모처럼 출격을 하면서 골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고 왔습니다. 이 바야돌리드가 올 시즌에 이 공격력이 굉장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최전방에
최다 득점자가 3골밖에는 넣지를 못했는데 이 여러 명의 공격 자원들이 여럿이 돌려서 골고루 득점을 해주는 패턴을 보여주면서 의외로 굉장히 화끈한 공격 축구를 하려고 하는 팀입니다. 바야돌리드가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화력이 살아나고 있고, 문제는 화력은 살아나는 것에 비해 수비력은 이 홈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의 역습 한 방에 이 실점을 할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발렌시아 사이드가 아니라 바야돌리드의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발렌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최전방 공격 자원의 이 골 결정력, 특히 막시 고메즈가 부상 이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베테랑 공격수였던 이 가메이로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다시 햄스트링이 나가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곤잘루 게데스가 퇴장 징계로 빠지는 상황에서 발렌시아가 또다시 최전방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야돌리드 역시 지금 소사라고도 불리는 마르쿠스 안드레라는 공격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최전방에 와이즈만 선수가 최전방에서 조금은 독박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공격 2선 자원인 오레야나 선수까지 지금 소사 선수와 함께 나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바야돌리드 역시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지만, 제가 살롱 코멘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바야돌리드의 왼쪽 측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데 발렌시아의 오른쪽 측면 수비를 보고 있는 코레이아 선수가 굉장히 수비력이 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야돌리드가 강점인 왼쪽 측면 공격을 살린다면 충분히 발렌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발렌시아 역시 지금 핵심 중앙 수비수인 파울리스타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핵심 측면 공격수 게데스 선수가 직전 이 구강컵 경기에서는 나설 수 있었지만 이 라리가 경기에서는 퇴장 징계로 인해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 가메이로가 빠진 상황에서 게데스와 가메이로가 빠진 발렌시아의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전술적인 부분도 짚어드리면 바야돌리드의 화력이 이 마르쿠스 안드레와 오레야나 선수의 부상 공백으로 조금은 주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야돌리드가 그래도 수비력이 괜찮은 헤타페를 상대로도 원정에서 와이즈만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승을 거뒀을 만큼 굉장히 짜임새 있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헤타페의 수비력과 발렌시아의 수비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헤타페는 그래도 올 시즌 최소 실점 6등을 달리고 있는 팀일 정도로 충분히 수비력이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좋은 팀인데, 그러한 헤타페를 원정에서 꺾은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발렌시아가 올 시즌 최소 실점이 뒤에서 3등인 팀이라는 점에서 수비력이 한참 더 낮은 발렌시아를 상대로도 제 아무리 소사와 오레아나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와이즈만을 필두로 한 왼쪽 측면 공격을 살린다면 발렌시아의 골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발렌시아 역시 지금 3부 리그 팀이라고 할지라도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발렌시아의 오른쪽 풀백으로 나서고 있는 코레이아 선수가 공격력은 굉장히 좋은 측면 수비수인데 문제는 수비력이 쓰레기라는 점입니다. 특히 직전 3부 리그 팀과의 경기에서도 발렌시아가 한 골을 실점을 했는데 그 실점 장면에서도 코레이아 선수의 헛발질이 빌미가 됐었고, 카디스와의 경기에서도 실점을 했을 때 코레이아 선수의 좋지 않은 수비력으로 인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야돌리드가 측면 공격 비중이 왼쪽 측면에 쏠려 있고, 더욱이 왼쪽 측면에는 이 오스카 플라노라는 측면 자원이 있는데 이 플라노 선수가 직전 구강컵 경기에서 무려 2골이나 넣으면서 발끝 감각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플라노 선수가 구강컵뿐만 아니라 올 시즌 라리가에서 1골 4도움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는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측면 수비가 약점인 발렌시아를 상대로 이 바야돌리드가 왼쪽 측면 오스카 플라노를 필두로 왼쪽 측면 공격을 조금은 노려본다면 충분히 한 골차, 두 골차 신승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발렌시아의 그라시아 감독이 구강컵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강인 선수가 2선에서 좋은 스루 패스를 찔러주더라도 지금 게데스가 퇴장 징계로 없는 상황에서 최전방에서 막시 고메즈와 마누 바예오 같은 선수들이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나온다면 이강인 선수가 공격력은 좋은데 이 수비 가담이 조금은 떨어진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미드필더로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는 이 바스 선수, 다니엘 바스 선수가 이 수비 공간을 커버를 해야 하는데, 이 다니엘 바스 선수가 굉장히 올 시즌 선발로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고 30살이 넘는 이 노장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바스가 지금 중원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오른쪽 측면 수비 공간 코레이아가 포진한 이쪽 공간까지 커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나온다면 중원 수비가 바스 선수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약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 조직력이 조금은 이 Y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바야돌리드가 강점인 왼쪽 측면 공격을 위주로 공격을 풀어나간다면 이 Y즈만의 결정력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홈에서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발렌시아의 사이드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발렌시아가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면이 있고, 최근에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한 백업 자원들이 만약에 이 선발로 나선다면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 역시 백업 자원들이 선발로 나서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가져갔듯이 이 백업 자원들이 의외로 라리가에서도 선전을 해주면서 충분히 좋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투포를 잡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야돌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 승무패 2회차 라리가 분데스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풋볼살롱의 최종픽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에 불과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데이터와 부상 및 결장자 소식,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살롱 코멘트 전술 분석을 조금 위주로 봐주시고 나만의 픽에 마음에 드는 부분만 속속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 해당 승무패 자료 한글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이전에 미리미리 받아보실 수 있고, 제가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에서 직접 클릭한 풋볼살롱의 최종픽 이미지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최근에 풋볼살롱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 언더오버 전문 컨텐츠인 쌀 언더오빠라는 컨텐츠를 론칭을 했고, 해당 컨텐츠로 많은 분들께서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쌀 언더오빠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이 언더오버 분석 컨텐츠를 조금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언더오버 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승무패 2회차 대박 적중을 기원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